안녕하십니까.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프 전문가입니다. 자, 시장이 날씨는 굉장히 좀 무더워졌어요. 그런데 시장도 좀 무더워졌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그렇지가 못하고 오히려 아침에 조금 비슷한 상승 종목, 하락 종목 수 비슷하게 출발했다가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서 오히려 조금 차가운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자, 오늘도 하나하나 이렇게 이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시장을 움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번 주 후반 전망까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시장 쪽 거의 변화가 없었죠. 자, 0.03% 정도 움직였어요. 거의 지난주 주말하고 움직인 모습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그냥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았고 전일 대비해서도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 나타났습니다. 자, 코스피 200 지수도 마찬가지죠. 코스피 200 지수도 0.04%니까 오늘은 대형주,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모습이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좀 싸늘했어요. 자, 0.68% 하락하면서 717.69포인트로 마감됐고요. 자, 이 거래소 쪽,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이지만 코스닥 시장 쪽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강후약의 종목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면서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스닥 시장 위주로 좀 빠진 하루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선물 시장은 보합이었습니다. 275점 땡땡으로 그냥 등락률 없이 상승 하락 없이 그냥 보합으로 마감된 하루였었고요. 자, 보시게 되면 여기서 체감 지수가 아까 굉장히 좀 싸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이 372개 종목, 하락이 462개 종목이죠. 아침에 코스피 시장은 시작할 때는 상승 종목 수가 오히려 많았습니다. 오히려 많았었는데 시장이 조금 진행돼 감에 따라서 이 상승 종목 수는 점점 줄어들고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.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원래 조금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그런 상황으로 출발했죠. 하지만 이렇게 차이는 없었고 한 50 종목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그런 상태로 출발했는데 종가로 가면 갈수록 밀리는 종목들이 늘어났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프로그램 쪽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면 차익 쪽에서는 46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고요. 그런데 이 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게 전에 이 월물 초에 선물하고 현물의 가격 차이가 발생됐었죠. 백오데이션 상태가 나타났는데 그때 프로그램 매도 친 거 지금 오늘 프로그램 매수로 청산이 들어온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비차익 쪽에서는 50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로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일단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. 7원 50전 떨어져서 0.64% 하락 마감했는데 이건 우리나라 내부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들 그런 것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를 보였죠.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원하는 강세를 보였다.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. 아시아 시장 대체로 전부 다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. 일본 쪽도 마찬가지 0.13% 강보합이었고 중국 시장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었죠. 처음에 조금 마이너스 출발을 했다가 그 다음에 0.3% 정도 플러스 났다가 또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다가 한 4번 정도 장중에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홍콩도 마찬가지 0.14%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전반적으로 글로벌 아시아 증시 대부분의 증시가 뭔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이 뭔가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자, 미중 정상회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또 홍콩 차이나 사우스포스트지에서는 그런 내일 25일이죠. 아마 미중 간에 고위급 회담이 일본 오사카에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찾아보면
확정해서 한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조금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라서 시장 자체는 위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답답하게 좀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뭐 일단 코스피 차트, 분 차트를 놓고 한번 오늘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침에는 조금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죠. 뭐냐면 뭐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. 뭐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냈다.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희망적으로 작용해서 좀 올라서 시작했다가 이내 밀리는 모습이었어요. 자, 그러다가 뭐 중국 시장 시작하기 10시 반에 중국 시장을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중국 시장이 아침에 조금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바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. 자, 그런 모습을 반영하면서 또 좀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뭐 전고점도 장중엔 뚫었었어요. 자, 지난주에 고점 기록한 게 2132포인트 정도를 기록했었죠. 근데 장중에는 11시 50분 정도에 2134포인트, 약 2포인트 정도를 그걸 넘기는 모습이 나왔지만 뒷심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 이따가 수급 시간에 좀 짚어보겠지만요. 외국인들 선물 매매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생겨요. 이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 특별하게 좀 방향을 갖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. 자,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일봉인데요. 자, 저항선이라 생각되는 부분 근처까지 왔죠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떨어지고 있는 파란 선, 자, 요게 62평선입니다. 그런데 요거를 조금 확대를 시켜놓고 보게 되면, 자, 잠깐 좀 확대를 시켜놓고 볼게요. 62평선이 방향성이 조금 바뀌어야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텐데, 자,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62평선, 자, 지금 현재 이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비슷한 그런 모양에 와 있죠. 그런데 자, 점점 갈수록 높은 것들이 빠져나갑니다.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62평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62평선에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다음 코스닥 시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코스피 시장보다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었죠. 아침에는 시작할 때는 코스피 시장하고 비슷하게 좀 플러스권으로 출발했는데 이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요거는 수급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외국인들이 계속 하루 종일 이쪽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규모를 계속 늘리는 모습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. 자, 코스닥 시장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. 코스피 시장하고 별 특별하게 틀린 거 없이 자, 62평선 이쪽에서 좀 저항을 받고 지금 저항을 확인을 하고 조금 밀리는 모습이에요. 자, 근데 아래쪽에서는 올라오고 있는 22평선이 받치고 있는 형국이죠.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좀 가지를 못하고 답답한 박스권에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이런 부분들을 수급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체적인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게 되면요.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한 991억 정도를 순매도했죠. 자,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조금 순매도로 출발했습니다. 뭐 그런데 크게 많이 막 이렇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장중에 조금씩 이렇게 계속 좀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. 자, 이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거는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히 좀 받쳐주고 있는데, 자, 연기금 쪽에서 상당히 좀 받쳐주고 있는데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지금 이 시장을 받치고 있는 주요 주체다라는 거,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뭐 매수를 할 때도 있고요. 자,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매도를 할 때도 있고,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뭔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뭔가는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. 이들도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나 알 수 없게 튀는 분들이라서 이들조차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연기금 쪽에서는 열심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
모습입니다. 자, 외국인들은 관망 분위기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코스닥 시장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 시장은 자, 외국인들 기관 전부 다 같이 매도를 좀 했어요. 외국인들은 69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.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한 535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이죠.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이틀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600억대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이런 것들은 좀 왜 매도가 나올까요?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왜 특히 코스닥 시장 쪽에서 690억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690억이면 상당히 좀 큰 금액이죠. 자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뭐 특별한 다른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아서 팔았다 이런 것보다는 저 며칠 전에 이런 쪽들 이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에 한번 코스피 시장보다 좀 탄력 있게 좀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그 탄력 있게 올라온 것들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선물 시장 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참 오늘 시장은 이 선물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출렁출렁 거렸어요. 자,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선물도 있긴 있지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. 코스피 시장 아침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순 매도로 좀 출발했습니다. 한 200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순 매도 출발했었는데 막 좀 거기서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리고 조금 밀렸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금방 참 진짜 여우같이 발빠르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. 자, 순 매도 출발했다가 한 1,700억 정도 순 매수로 바뀌어버립니다. 장중에 1,700억 정도를 순 매수했다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장중 고점이다 싶으니까 또 이거를 매도를 해서 한 1,300억 정도 또 장중에 1,700억 순 매수가 1,300억 순 매도로 바뀌었었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지수는 코스피 시장 지수는 굉장히 좀 올랐다 떨어졌다 막 이런 과정을 굉장히 크게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자, 이 외국인들 수급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. 이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베팅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냥 좀 빠졌다 싶으면 매수해서 단타 치고 또 좀 올랐다 싶으면 매도를 쳐서 또 단타를 치고 자, 그런 모습,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어떤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옵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콜옵션 쪽 살펴보게 될 텐데요. 자, 뭐 이 옵션 시장에서는 두 주체만 보면 되죠.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만 보시면 됩니다. 외국인들 오늘 콜옵션 쪽에서 약 39억 정도를 순 매도하면서 콜 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빠졌을 때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 콜 매도 포지션이고요. 오늘도 콜옵션 쪽에서 한 39억 정도를 순 매도했네요. 반면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콜옵션 쪽에서 2억 정도를 소폭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풋옵션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이쪽도 이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이 좀 엇갈린 그런 포지션이 나오고 있어요.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풋 쪽을 4억 정도 순 매도하고 금융투자는 풋을 13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콜을 39억 정도 순 매도를 했으니까요. 자, 콜 매도가 훨씬 많죠. 자, 그래서 조금 아랫방향 쪽, 자, 요런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, 하방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.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양매수인데 풋옵션 매수가 좀 많아요. 콜옵션보다. 자,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하방 포지션 차곡차곡 좀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이걸 누적 포지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누적 포지션 보게 되면 자, 이 콜옵션 쪽이죠. 콜옵션 쪽 외국인들은 콜옵션 78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. 금융투자는 콜옵션을 45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옵션 쪽에서는 누적도 방향이 조금 엇갈리네요. 자, 그런데 이 풋 쪽까지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. 자, 풋옵션 쪽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콜 매도, 콜 79억 매도했는데 풋 쪽은 34억밖에 매도를 안 하고 있죠. 그렇다면 콜옵션 매도가 훨씬 많은 포지션입니다. 자, 그러면 하방 쪽에 좀
이 무게를 두는 모습이고요.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죠. 자, 콜옵션 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, 풋옵션 쪽에서는 지금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 21억, 40억, 54억, 79억, 107억, 128억, 오늘 또 매수를 해서 141억을 이 풋옵션 쪽에서 순 매수 포지션을 쌓아놓은 모습이에요. 자, 그렇다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콜옵션 쪽은 보험으로 들어온 거고, 자, 하방 포지션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특징 업종을 좀 살펴볼 텐데요. 자, 대북 관련주들을 조금 볼 겁니다. 일신석재인데요. 제가 6월 10일 날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. 대북 관련주 잘 보자.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가 이때예요. 자,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또 좀 다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지금 이쪽이 대북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? 트럼프의 서신을 김정은이 받았다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기대감들이 섞여 있습니다. 그리고 DMZ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굉장히 좀 크게 올랐어요. 자, 이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DMZ 관련주죠. 그리고 뭐 그 다음 종목도 이화공영 같은 것도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요. 자, 이화공영 차트를 한번 보면 좀 틀리죠. 뭐냐면 일신석재는 좀 먼저 움직였습니다.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아침에 빵 떠서 시작해서 윗꼬리를 달았던 거고요. 자,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움직이지를 못하는 모습이었죠. 그랬다가 오늘 그런 모멘텀이 생기니까 갑자기 올라오고 있어요. 자,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? 대북 관련주들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제가 2월 말쯤에 이 시간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. 대북 관련주들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나중에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지금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겁니다. 자, 만약에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얘기가 잘 돼서 좀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움직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여기서 어떤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뭐 어떤 그냥 친서 한 장 왔다 갔다 했다고 그냥 우리 사업하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?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주에는 득보다 실이 많은 구간입니다. 쫓아가지는 마시고요. 자, 이번 주 중후반에 좀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다음을 기약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자, 대북 관련주들 추격 매수 절대 안 되고요. 자, 어느 정도 수익이 난 구간, 이런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특징주 하나 살펴볼 텐데요. LIS라는 종목인데요. 자, 이건 뭐냐면 중국 쪽이 그 반도체 쪽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굴기는 거의 좌절된 상태죠. 허베이 창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디램에 대한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투자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, 자, 푸젠지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접어버렸죠. 자, 그래서 이 중국 쪽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게 OLED 쪽이에요. 그래서 하반기에 OLED 쪽 관련해 갖고는 중국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성 쪽에서 OLED 쪽 이런 쪽을 굉장히 좀 투자를 할 걸로 생각되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장비 부분이 상당히 좋겠죠. 자, 이 LIS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레이저 커팅 장비의 중국 시장의 한 80%를 차지하고 있는 80%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. 자, 실적 부분도 마찬가지. 올해 같은 경우는 200억보다 훨씬 좀 더 많은 그런 좀 당기 순이익이 날 것 같고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수치죠. 자, 그런데 요 수급을 보시면요, 상당히 좀 재밌어요. 자, 여기 기관 외국인들 전부 다 지금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근데 한 3일 동안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서 자, 항상 쫓아가면 조금 피곤합니다. 그래서 쫓아가지 마시고요. 자, 있다 보면 좀 이렇게 조정도 받고 그런 구간도 나올 겁니다.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. 자, 이 시간을 통해서 가끔 한 종목씩 말씀드리곤 하는데요. 6월 10일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 대북 관련주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텔레칩스 같은 거 말씀드렸습니다.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때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. 자, 이 시간도 마찬가지
시청자님들한테 쫓아가서 물릴 그런 전략을 들이기보다는 좀 저점에 매수하셔서 이렇게 좀 들고 가다 보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지금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이 시장 전망이 지금 굉장히 좀 불투명하죠. 자, 그런데 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, 오늘은. 자, 큰 부분,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시장에 키를 갖고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? 자기 재선일 거 아닙니까? 재선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? 물론, 예, 중국하고 무역협상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돼야 되겠죠. 그리고 경제도 살려야 될 겁니다. 그거 하나만으로 되진 않고, 자, 이거를 정말로 핫한 시장, 이런 시장으로 만들려면 연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. 자, 그래서 이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? 그리고 중국도 좀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. 자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. 공을 트럼프한테 넘겨버렸어요. 야, 뭐 지금 경제지표 보고 그다음 미중 무역협상 이런 부분들이 위험 요인이니까 무역협상 봐가면서 우리 연준은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? 이번에 그냥 딱 중국하고 잘해서 극적으로 타결을 탁 시켜버리면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? 안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?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판을 깨지는 않을 거예요. 뭐 어떤 이런, 판을 깨지는 않을 거고, 자, 그래서 좀 무역 협상을 하자. 자, 이런 관점으로 뭐 실무자 회담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5G 미국 내 장비들 중국 밖에서 생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. 이런 강경책을 썼고 또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도 블랙리스트에 또 올렸지 않습니까? 무역 협상은 하자.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도 뒤에서 압박은 계속 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는 부담감을 좀 줄 거고요. 그래야 연준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큰 틀에서 시장은 7월달 시장은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주에 마찬가지입니다. 뭐 내일 실무 협상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어요.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일 거고요.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지금 거의 62평선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 근처에 와 있는 상태예요. 그리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. 자,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들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차라리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시장이 이 거래대금 마찬가지죠. 거래대금 마찬가지. 빠질 때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어요. 이런 부분들은 아까 옵션 시장, 파생 시장에서도 보셨듯이 이 외국인들,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포지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다가 좀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자, 이거 돌파가 뭐 된다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일단은 충분히 좀 주의할 가능성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명인들의 복귀는 이까지 말씀드리고요. 저는 또 이따가 저녁 9시에 야인 시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